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강연자 칼 8582 진상규명 본부장 총괄로 계시는 가톨릭 사제이신 신성국 신부님을 소개합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신성국 신부입니다. 오늘 마이크 바꿔. 여기 가져 여기 있어. 네,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제 강연 자리보다는 축제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로 그동안 못 만난 분들끼리 오랫동안 못 만나기 서로 만나서 반가워하고 또 우리 같은 이 LA에 살면서도 또 서로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그동안 뭐 인사도 못한 분들이 만나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아주 마음이 무척 즐겁고 또 아주 행복합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여기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이 평화의 교회 김기대 목사님 그리고 여기 성도들 또 우리 시민운동 모든 단체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1988년도에 신부가 됐는데 올해 31년째 신부 생활하는데 이 사건을 제가 맡아서 여기 활동한 지가 17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신부 생활의 반 이상은 이 사건에 매달리면서 진상규명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어떻든 마무리를 좀 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판 피치를 올리면서 이 LA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 성원이 이제 마지막 활용 정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정말 중요한 자리, 또 아주 의미 있는 자리 이게 마련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적어도 아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는 마무리 질 때가 됐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감사드립니다. 본래는 제가 이 LA에서 강연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조금 여름을 맞이해서 제가 머리도 복잡하고 좀 약간 제가 이 운동에 너무 17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지쳐서 그냥 이 북미주 좀 여행을 해보자 하고서 마음 편안하게 우리 김수혜 선생님과 같이 토론토에서부터 이 자동차를 끌고 운전하면서 저 옐로스톤도 여행하고 또 유타도 가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오려고 본래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여기 신은미 선생님하고 페이북 친구니까 연락을 하다 보니까 내가 LA 갑니다라고 했더니 이런 자리를 그냥 느닷없이 마련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것이 제 본래 일정이 없는 건데 우리 여기 뜨시는 분들이 의기투합해서 갑자기 일정이 잡힌 겁니다. 어떻든 그래도 저는 이렇게 와 보니까 이게 참 이 자리가 필요했구나. 네, 그분들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오셔갖고 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티저 영상을 준비했어요. 먼저 이 칼기 관련된 영상을 잠깐 짧은 거 하나 보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불을 승객 115명을 태운 대한항공 KE858기의 버마 랑군 상공에서의 실종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초 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강하게 대두됐습니다만 아직 모든 사고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추락 가능성보다는 납치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칼기 추락 사고의 폭발물 장치 범인으로 보이는 일본인 남녀 두 사람을 바레인 정부 당국이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7년 11월 대한항공 858편 화공 김현희 피고인에게 자백을 사형이 확정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해외 근로자들 민간인 115명을 태운 항공기를 폭파시킨 것은 극히 비윤리적인 이유로 엄중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큰 열기를 밝혔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오늘 대한항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를 특별 사면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87년 11월 29일 사건이 발생한 뒤 2년 4개월 만에 김현희에 대한 모든 사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고 조사는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들은 30년이 넘도록 피눈물 나는 세상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단한 분이 지시만이라도 착대해달라고 31년 동안 절규했습니다. 가족들이 사는 대한민국으로 한파의 부샤와 편히 잠들 때 하고 싶을 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영기, 김형노, 이혁투, 박병수, 황창호, 전두환 정권이 지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정황이 외교 문서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지난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전두환 정권이 이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는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오늘 피해자 가족들이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 씨 집 앞에 모여서 항의 집회를 했는데 칼 858기의 부품으로 추정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국정원 과거사조사위원회가 현장에 수색이라 싣고 가서 한 저 장면입니다. 다음 페이지. 물놀입니까? 수색입니까? 지난 32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한 수색입니다. 이건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통제 자료와 블랙박스를 우리들에게 갖고 오지 않는 한 우리는 정부의 반대를 그 어떤 것도 신뢰하거나 수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핵심 요구는 동체 장래와 유해, 유품을 수습하는 일입니다. 찾아주십시오. 제발 수색을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됐습니다. 네, 불 좀 켜주세요. 예, 이제 이어서 제가 이렇게 그동안 17년 동안 우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또 분석하고 정리한 그 내용을 1부, 2부, 3부로 저희들이 크게 주제를 나누어서 저희들이 또 PPT를 준비했습니다. 이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꺼도 되겠네, 그죠? 예, 우선은 칼 8582 사고 또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 칼 8582 이 노선은 당시에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김포공항까지 이제 해외 노선으로 이겼습니다. 그 당시에 80년대는 이 중동에 우리 근로자, 노동자들이 많이 해외 파견했어요. 달러 벌이 때문에. 그래서 이 노선을 이제 개발해서 다녔는데 이게 중동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 때는 바그다드에서 출발해서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해서 아부다비에서 방콕에서 서울 이렇게 중간중간 들렸는데 여기 이제 당시 대한항공 858기인데 지금 요 사진은 이제 이게 도색하기 전에 88 올림픽 마크가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요게 이제 도색을 해서 88 올림픽 엠블럼이 나중에 이제 그려집니다. 그래서 어떻든 요것이 같은 기종입니다. 우선은 이 항공기 사고는 그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골든타임이죠. 골든타임이 제일 중요해요. 어디서 그 사고가 추락했는가, 그 비행기가 추락했는가. 그죠? 근데 그 추락 지점을 알고 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고 조사, 그리고 발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칼기 사건은 그게 다 배제됐습니다. 수색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다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항공기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를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사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테러 사건인지 기체 그 고장에 의한 사건인지 이것이 나오는 건데 이 사건은 그게 전혀 없었어요. 노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그다드에서 아부다비, 방콕, 서울. 근데 여기 어디서 실종됐습니까? 11월 29일 날 아부다비에서 방콕으로 오는 길에 거기가 이제 우리 말하자면 인도양입니다. 인도양.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안다만해입니다. 미얀마 바로 앞바다가 안다만해인데 안다만에서 이게 실종됐습니다. 마지막 교신 지점으로 볼 때. 그 탑승객이 이게 116명입니다. 거기 지금 우리 자료에 115명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115명으로 발표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115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숫자를 계산해 보면 틀려요. 보니까 116명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엉터리를 했으면 이 합산 조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김현희에게만 포커스를 맞췄지 이 사고 수색과 조사는 정부에서는 일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계속 만들어 갔어요, 이거를. 자,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이 아닙니다. 9일입니다. 9일까지 정부 합동조사단이 활동을 했는데 주로 어디로 갔습니까? 주로 수색한 지역이 어디냐면요. 저기입니다. 미얀마와 태국 국경지대입니다. 육지입니다. 밀림지대예요. 거기서 다 수색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비행기가 이 실종사고가 나면 또 어떤 추락사고가 나면 마지막 교신 지점을 기준으로 그것이 이제 수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마지막 교신 지점이 그쪽에 안다만 해로 나왔어요. 버마 관제탑, 랭군. 그 당시 지금 양곤입니다. 버마가 지금 미얀마 양곤 관제탑하고 태국 관제탑에서 우리 정부에게 정보를 줬어요. 안다만 해역에서 이게
마지막 교신하고 거기에 추락했다. 근데 정부가 그 관제탑의 정보를 입수하고도 그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밀림지대로 갑니다. 뭐냐? 수색을 하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의도가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그 문서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색 자체를 하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최종 교신 지점입니다. 그죠? 미얀마 랑군 관제소에서 그 비행기와 교신이 어디스, 타보이. 어디스와 타보이는 뭐냐면요. 어디스는요, 여러분들 아시죠? 항공 비행기가 이렇게 노선에 따라서 오잖아요. 그죠? 자기들 항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제탑과 교신하는 지점이 있죠. 그 어디스가 어디냐면요. 인도양. 인도에서 미얀마 관할로 넘어오는 지역 바닷가가 어디스입니다. 그 어디스에서 그 다음에 교신하는 지점이 타보이인데 타보이가 어디냐면요. 미얀마 양곤의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다웨이라고 불러요. 다웨이. 있는 타보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미얀마가 옛날에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영국 발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보이예요. 지금 다웨이고. 그 다웨이가 안다만이에요. 어디스 다웨이가 다 안다만해를 말해요. 거기 그 안다만해에서 교신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추락했다라는 것이 그죠? 관제탑이 계속 정보를 주는데도 우리 정부는 다 외면해버려요. 그냥 무조건 산악지역으로 가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죠? 계속 이렇게 해상이다. 해상이다는 계속 그 정보가 나와요. 여기 동아일보에서도 칼 858기 편의 마지막 교신 지점으로 보아서 방콕 서쪽 480km 떨어진 안다만해 상공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방콕의 그 관제탑에서 우리 정부에다가 제공을 해줘, 정보를. 관심 없어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죠? 결국 정부에서는 산악지역에서 수색하고 종결. 10일 만에, 열흘 만에. 항공기 사고는요, 동체나 블랙박스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수색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이카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동체 수색을 하지 않고 동태를 발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조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수색.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요, 동체도 사고 지점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 철수해버려요. 왜? 김현희가 잡혔잖아요. 김현희가 잡혔으니까, 그죠? 사건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쪽 사고 조사는 전혀 관심 없었어요. 정부는. 김현희는 빨리 데리고 와라. 바레인에 있는 김현희 빨리 데리고 와서, 지금 그 12월 16일 날 노태우 대통령 선거에 빨리 활용하라. 지금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이 항공기 어디 떨어져 있는지, 이 우리 그 탑승된 탑승객들 어떻게 구출해야 될지 전혀 관심 없었어요. 만들어진 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의도적으로 해상 수색을 배제한 이유는 뭘까? 그죠? 사고 지점을 가지 말아야, 사고 지점에 가면 동체가 있으니까 동체를 그죠?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진실이 있어요. 동체 안에 진실이 있기 때문에 절대 동체를 발견하거나 수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계속 수색을 하는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사고 지점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고 지점을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정부는 당시에. 동체가 발견되면 안기부가 기획한 무지개 공작, 이따 이제 무지개 공작 얘기합니다. 무지개 공작의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증거물과 동체를 발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는 116명의 시신 단 한 구도
유해도 수습하지 않았고요. 중요한 블랙박스도 회수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동체도 수색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이 항공기, 대한항공 858기 추락한 항공기에 대한 어떤 증거물도 국민들에게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동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정부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미얀마 어선들이 고기 잡다가 떠오른 거, 부유물 건져 와준 거예요. 태국 어선들이 고기 잡다가 태국까지 밀려 들어온 항공기 부유물 그거 건져서 우리나라 정부에 넘겨준 거예요. 한국 정부가 단 하나의 잔해를 발견한 적이 없어요. 다 어선들이 발견.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그죠? 그 목선을 끌고 다니는 어선들이 갖다 줘요. 이 사건은요, 저는 그게요. 항공기 사고가 나면요, 두 가지로 사고가 조사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우선 사고 조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사고인지. 조사 원인. 그죠? 그 사고 원인. 그 다음에 뭐예요? 만일에 이게, 그죠? 어떤 사고 원인을 조사하다 보면, 아,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폭파됐다. 그죠? 그러면 이거 테러 사건으로 수사돼야 되죠? 근데 이거는 조사는 하나도 안 하고요. 그냥 처음부터 테러 사건으로 그냥 바로 수사가 들어갔어요. 자, 여기 87년 12월 13일 날 제일 먼저 발견된 구명정이죠. 이 노란 거. 저거 미얀마 어선이 발견한 거예요. 옆에 90년 3월에 저기 서울 올림픽 마크가 있는, 그죠? 저기 잔해가 나왔죠. 그죠? 저거요. 태국 어선이 건져낸 겁니다. 그죠? 저런 잔해들이 나오면 정부는요, 반드시 재조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카오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국제민간항공기구. 그 규정이 나와 있어요. 새롭거나 중요한 증거물이 나오면 전면적인 재조사를 하도록 나와 있어요.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건져내고 끝이야. 재조사를. 왜? 그죠? 저런 부유물이 있으면은 밑에 가라앉은 동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가라앉은 걸 건져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를. 이건 안 건져내요. 이게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재인 정부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너무나 미온적이고 너무나 소극적이야. 내가 오죽 답답하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다 했으면 제가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서 온 거예요. 자, 이게요, 지금 랜딩 기어가 앞에 나왔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잘 보세요, 여기를요. 그죠? 뭐가 있죠, 그죠? 구멍이 있죠, 그죠? 구멍. 구멍 있는 게 저게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폭발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어떤 폭발물을 썼느냐, 그게 저 구멍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게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게 1990년에 미얀마 어부가 안다만에 고기 잡다가 그물에 저 걸린 거예요. 수심 50m에서. 저거를 건져갖고, 본래는 이게 지금 이게 JTBC에서 이게 작년에 방영된 그 사진이거든요. 본래는 저거만 나온 게 아닙니다. 큰 게 나왔어요. 저걸 자른 게 저거를요. 다 쪼개겠어요. 갖고 오려고, 한국에 갖고 오려고. 더 컸어요. 큰 동체 잔해가 나왔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그 미얀마 어부가 미얀마 그 정부에 신고를 했어요. 그죠? 고기가 안 나오고 비행기 동체가 나오니까 수산청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산청에서, 야, 이거 칼 882 잔해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다 알려줬어요. 너희들 잔해가 나왔다. 응? 87년도 이 사건. 한국 정부에서 이 잔해를 보러 갔답니다. 그 저기
제보를 받고 대한항공 직원들이 갔어요. 대한항공 직원들이 오더니 볼트 있죠? 항공기 이 잔해에 나온 볼트를 싹 빼가더래요. 그리고 버리더래요, 나머지는. 왜냐면 이 볼트마다 비행기는 고유 넘버가 있답니다. 그럼 그게 어느 기종인지 그 볼트를 보면 다 안 돼요. 비행기는 아주 그 고유 넘버가 철저하답니다. 어느 기종, 그죠? 어느 노선에 따라 싹 볼트의 번호가 다 달라진대요. 그 버린 거예요, 저거를요. 그냥 그 해안가다가. 그러니까 미얀마 정부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다가 한국 정부가 그죠? 이걸 방치하니까 그 어부들이 그죠? 팔아먹었어요, 나머지 다. 지금 저거 남아있는 거예요, 저거. 제가 저거 보고 왔어요. 지금 저게 아직도 저기 있어요, 창고에. 한국 정부가 그런 랜딩 기어가 나고 우리 비행기 잔해, 국적기 잔해가 나오면 가서 그죠? 가서 또 그죠? 거기에 대한 재조사를 해야 돼. 안 한 겁니다.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고 방치하고 그죠? 건져다 줘도 다 버리고 바닷가에. 이게 제가 여기다 썼죠. 이게 나라냐, 그죠?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요, 국민 그냥 죽으나 해외 바닷가에서 죽으나 그죠? 쓰레기로 버려지나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항공기 사고 조사는 국토부 주무부처예요. 만났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 네 얘기하는 거 관심도 없다. 고개만 돌리고 있어요. 우리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네가 이거 수색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안 하겠다. 너 나한테 얘기해봤자 나는 듣지도 않겠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도. 이 사건의 진실을 아직도 감추고 싶은 그런 세력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정부 안에. 그러나 우리는 해낼 겁니다. 가능성이 커요.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는요, 보잉 707. 근데 저걸 제가 왜 저기 사진 내면, 제가 어부들을 만났어요. 올해 5월 달에 가서, 미얀마에. 어부들이 제 엔진을 건졌어요. 응? 저 엔진 4개죠? 707 엔진이 4개입니다. 양쪽 날개, 날개 두 개 있는 게 엔진이에요. 제가 물어봤더니, 어부 2사람이 자기들이, 고기 잡다가 하도 무거워서 건져올랬더니 엔진이 있는 거야. 그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다 그랬더니 다 팔아먹었어요. 왜? 한국 정부에 신고해봤자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냥 알아서 팔아먹어, 알아서. 또 한국 정부도요, 신고해봤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운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미얀마 정부도 야, 한국 정부가 이 사건 관심이 없다. 그냥 다 팔아먹어. 이런 거야. 그래서 저 엔진을 2017년도에 건졌어요. 한 사람이. 2년 전에. 또 하나는 1990년도에 건졌고. 그러니까 계속 나와요, 지금도. 이 잔해가. 그러면 뭐예요? 그죠? 여러분, 이 잔해 부품이 나오면요, 본체 있죠? 본체, 그죠? 사람이 앉아서 타는 그 본체, 큰 거. 이제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럼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 잔해가 나오면 본체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죠? 하나는요, 미얀마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하나는 저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안기부 발표문이죠. 여러분들, 그죠? 같은 사고인데 발표가 달라요. 사고 위치가. 그죠? 이 빨간 거 있죠. 그죠? 저게 안다만 해역입니다. 이 빨간 게 이제 우리가 구글을 통해서 사고 좌표를 정해봤어요. 그랬더니 미얀마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는, 그죠? 여기 북위 동경 나오죠? 여기죠? 여기서 거리가 가까워요. 배로 2시간이면 갑니다. 자, 안기부. 안기부가 사고 지점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수심이 2, 3초입니다. 이 미얀마 정부 발표하고 여기 하고요, 거리가 188km입니다. 188km.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미얀마 어부들이 자네를 건져 올린 그 장소 있죠. 그 사고, 그 건져 올린 그 장소, 사고 지점. 그 장소는 여기입니다. 미얀마 발표가 맞아요. 여기서는 전혀 안 나와요. 그럼 뭐야? 안기부가 저 보고서를 거짓말을 쓴 거예요. 왜? 이 사고 지점이 깊어야 국민들이 포기하잖아요. 그죠? 동체 찾는 거. 우리가 위에 찾아달라. 야, 너무 깊어서 거기 못 들어가. 응? 위에 없어. 우리 못 찾아. 포기하도록 한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안기부 발표문의 저 좌표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든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간다면 미얀마 사고조사 보고서에 나오는 그 지점으로 가야 돼요. 만일에 수색하러 간다면요. 자, 사고 장소도 모르고 아무런 수색도 없었는데 정부가 이 사건을 발표하죠. 어떤 사건이라고, 그죠? 11월 30일 날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이 11월 30일, 그러니까 사고 날입니다. 발표합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요. 자기가. 불순 세력 폭파 사건이다. 12월 2일 날 전두환이가 청와대에서 이거는 북한에 의한 테러 사건이다. 그죠? 줄줄이 나와요. 지금 우리 정부 합동조사단이 사고 수색하러, 그죠? 밀림지대에서 지금 수색 중인데 이미 한국 내에서 정부는 이 사건을 다 이미 테러 사건, 폭파 사건, 북한 사건으로 다 발표해 버립니다. 이미. 자, 안기부 무지개 공작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뭐 아시는 분이 있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겠죠? 안기부 무지개 공작이 나왔어요. 2006년도에 이 문건이 발견됐어요. 우리가 받아냈어요. 이 보세요. 안기부가 만든 무지개 공작 보세요. 1987년 12월 29일 버마 상공에서 폭파 실종된 대한항공 여객기 사건이 북계의 테러 공작임을 폭로하고 북계 만행을 전 세계에 규탄하여 북계를 위책시키고 국민들이 대북 경각심과 안보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가능한 대선 사업 환경을 유리하게 해줘서 대선 사업이 뭐예요? 마지막에 대통령 선거에 이 사건을 활용하자는 얘기죠.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무지개 공작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문건에 보면은 1987년 12월 2일부터 이 무지개 공작을 실행하라 돼 있어요. 실행. 우리 사건이 난 지 3일 만에, 그죠? 이 무지개 공작을 실행하도록 공작에 나와요. 그럼 뭐예요? 공작을 실행한다는 것은요, 그 전부터 준비하고 기획하고, 그죠? 결제 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무지개 공작을 보면은요, 이 칼기 사건이 이 칼기 사고가 나고 사후에 공작한 게 아니라 이미 사전에 다 기획하고 공작한 겁니다. 북한이 저질렀다는 게 증거가 있습니까? 물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벌써 우리 정부는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안기부 무지개 공개 이렇게 나왔어요. 북한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 88 서울 올림픽 방해를 위해서 자행한 사건으로 홍보하라. 그죠? 이거를 전 세계 국민들에게 이 북한이 저질렀다는 것을 알려라. 이게 무지개 공작이에요. 이게 원본이에요. 그 당시에 그 안기부 문건은 대부분 수기로 썼어요. 타이핑이 아니라 수기로 다. 이게 원본입니다. 이게. 저 보세요. 안기부 무지개 공작.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북계 음모 폭로 공작, 무지개 공작. 괄호 열고. 목적 다 나오잖아요. 무지개 공작은 결국은 13대 87년 12월 16일 13대 대선용 조작 사건으로 이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밝혀졌으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이제 무지개 공작 문건이 이제 공개됐고 이게 실제 있었다는 것이 사실 밝혀지면 지금 국정원이요.
이 유족들 앞에서, 그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때. 사과드립니다. 사과문을 발표해야 되죠. 안 해요. 국정원이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족들은요, 그죠?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17년 동안 이 사건을 왜 매달리겠어요. 그죠? 유족들을 지켜보면서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억울하고, 그죠? 이분들이 너무 약하고, 너무, 그죠? 지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부로서, 제가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국정원 애들은 저를 아주 무슨 그죠? 뭐 어떤 신부라 그러나 하여튼, 그죠? 저를 아주 누구 말하면 세심줄, 그죠? 세심줄. 그리고 그 천주교 신부 중에서도 제일 과격파. 그래서 제가 소문났어요. 근데 저는요, 마음이 여려서 이거 한 겁니다. 마음이 여리니까, 그죠? 이 엄마들이 나한테 부탁했을 때도 이걸 못 놓은 거예요, 제가. 마음이 여릴수록요, 사람이 강해지더라고요. 이게 한 거지. 17년 동안 이걸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 제가 손 놓으면요, 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건은 안 하려고 그래요. 시민단체도요, 제가 많이 찾아갔어요. 도와달라고.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이런 거 이렇게 하면요, 후원회원들이 다 떨어져 나간대. 진짜입니다. 후원회 다 떨어져. 야, 너도 왜 그거 해? 왜 그 이상한 사건 맡았어? 안 해요. 심지어는 한국에 참여연대도, 그죠? 우리 거절했어요. 천주교 정의원 사제단도요, 손 띄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싸움인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돈도 안 되고요. 그죠? 국정원은 늘 감시받고 협박받고 내 전화 다 도청당하고. 이거는, 그죠? 이걸 만지는 순간, 이 사건을 만지는 순간 그때부터 계속 태클이 들어와요. 태클이. 저도요, 천주교단에서 왕따 당했어요. 이 사건을 하면서. 왕따 당해요. 너무 힘든 싸움이에요. 왜? 분단이라는 민족. 분단의 민족에서는요, 절대 만지지 말아야 할 사건이 몇 가지 중에 이게 하나입니다. 천안함하고 이겁니다.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이걸 건드렸으니 제 삶이 얼마나 핍박 속에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죠? 와주셔서 제가 다시 또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폭발. 이게 폭발 사건이죠, 그죠? 자, 폭발 사건이면은 김현희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저 라디오입니다, 이게. 이게 라디오예요. 소형 라디오. 파나소닉, 일제. 파나소닉 알파 082. 알파 082는 모델 속에 내가 여기다가 고체 포획액을 집어넣고, 예? 타이머를 설치해서 9시간 후에 이걸 폭파, 터뜨렸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같은 모델입니다. 이 안에 350g이 들어가질 않아요. 걔가 350g 넣었다고요? 390g 그 부피가 들어가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더 기가 막히게 걔가 얼마나 뻥을 쳤냐면요, 아부다비 공항을 통과할 때 검색대에서, 야, 너 건전지 다 빼. 더 뭐 빼. 그죠? 그 건전지 뺐대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게, 건전지 빼서 라디오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라디오를 틀어줬대 또. 이게 뭐 맞질 않아. 그 다음에 이거 괜찮아. 그런데 웃기는, 라디오를 틀면요, 일단 건전지가 있어요, 그죠? 안에 부속품이 다 있어야 되죠. 이 소형 라디오는요, 다 이 여기에 맞게, 그죠? 부품을 최대한 줄여서 맞게 만들어요, 그죠? 여기에요,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가요. 응? 소형 라디오는. 그죠? 그 부속품을 다 집어넣어야 이게 라디오가 성능이 되니까. 근데 어떻게 350g을 넣으려면요, 다 빼야 돼. 그죠? 부속품을 다 빼야 돼. 껍데기만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라디오 틀어줬대. 그걸 통과시켰대. 이런 말도 안 돼.
그것도 여기다 넣었대 자기가. 자, 물증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안기부가 이제 수사 발표를 하잖아요. 그죠? 수사 발표를 해요. 88년 1월 15일 날 수사 발표를 하는데, 그 수사 발표 보면 전문이요. 그죠? 전문이. 뭐라고 돼 있냐? 아, 김현희가 그렇게 진술해서 수사 발표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더 웃기는 것은 무지개 공작 있죠? 무지개 공작이 김현희 진술로 둔갑했고요. 김현희 진술이 다시 수사 발표문으로, 그죠? 발표된 거예요. 그럼 원본은 뭐예요? 무지개 공작이에요. 무지개 공작. 그러니까 김현희는 무지개 공작에, 안기부가 만든 무지개 공작의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자기가 진술문을 써요. 그리고 그게 발표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하나도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가 막혀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죠? 자, 그죠? 폭발물이 통과될 수 없죠. 바그다드 공항에서는 그랬어요. 이 사건 발표했을 때요. 야, 김현희하고 김성일이가 그 폭발물을 가지고 바그다드 공항 베오그라드 공항을 통과했다고 얘기했거든요. 발표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베오그라드 바로 반박해요. 야, 여기 폭발물 통과 못해. 엑스레이 다 걸려. 근데 어떻게 통과해? 그 다음에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당국자가 야, 그때 우리 8년 전쟁했어요. 그죠? 이란과 이라크가 80년대 8년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검색대가 무지무지하게 까다로웠대요. 그 최고 공항이었어요. 바그다드 공항이. 항공 보안에 있어서. 야, 거기 어떻게 폭발물이 통과해? 말도 안 되는. 그 폭발물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미국 얼마나 엑스레이 다 걸린대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폭발물이 두 개였잖아요. 그죠? 하나는 액체, 복체. 어떻게 두 개가 다 통과돼?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럼 우리가, 그죠? 이 폭파 문제가 왜 중요하냐? 이게 수색하고 연관돼 있어요. 수색을 안 한 이유가, 사고 지점을 계속, 그죠? 해상이 아닌 육지로 간 이유가, 이 항공기 사고 조사를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체에 있기 때문이에요. 동체. 왜 그러냐? 김현희는 자기가 앉은 자리, 바그다드에서 탈 때 앉은 자리, 7B, 7C에 앉았대요, 자기가. 둘이. 7B, 7C. 거기다가 폭발물을 그냥 두고, 선반 위에 두고, 그리고 우리는 아부다비에서 내렸다. 그지? 그리고 그게 아부다비에서 이륙한 뒤에 폭발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말로 밝혀졌죠. 왜 그러냐? 아까 여러분들 그 88 로고가 있는 동체자네기 봤죠, 그죠? 그 건져냈잖아요, 그죠? 태국어선이. 그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가수에다가 감정을 해요. 여기에 뭐 성분이 있냐? 폭약 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 자리가요, 그게 나온 88 올림픽 마크가 있는 데가 김현희가 설치했다는, 그죠? 그 부분이에요, 그게. 그 잔해가. 그럼 거기에서는요, 폭약 성분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그 폭약 전문가들이 그래요. 폭약은요, 반드시 금속에, 거기에, 그죠? 다 박혀 있대요. 거기서 나온 성분이 나온대요. 검출된대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오니까 안기부가, 야, 이거, 그죠? 이 증거물을 갖고 있다가는 자기들 발표가 거짓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또 그것도 다 인멸시켜서 없애버려요, 그냥. 보관하지 않고. 그럼 왜 동체를 안 찾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생각할 수 있죠? 김현희가 설치했다는 그 윗부분이 아니고 다른 데서 폭파가 일어난 겁니다. 다른 데서 폭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동체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위에서 폭파되지 않았어요. 화물칸에서. 김현희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미리 화물칸에서 시한폭탄이 설치됐고, 그죠? 그리고 그 동체를 안다만 해역에 수장시켜 놓고, 그리고 정부는 동체를 안 찾는 거예요. 32년 동안. 왜? 동체를, 그죠? 찾고 수색하고 그걸 들어올리면 정부 발표가 다 거짓이 드러나잖아요. 증거가 되잖아요. 그게 안 찾나? 찾아야 돼요, 우리가. 동체를. 동체를 찾으면 이 진실이, 왜 이들이 이것을 숨겼는가? 왜 이 사건을 만들었는가? 거기서 진실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풀어지기 시작해요. 동체 찾아야 돼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그죠? 자, 보십시오. 그죠? 자, 여기가 김현희가 앉았다는 자리입니다. 여기 770, 여기인가? 여기. 그죠? 여기 까만 데가. 근데 김현희가 앉았다는 자리에, 그죠? 그래서 이런 나왔는데 저기서 아무런 폭약 흔적이 없다.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폭파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걸 이제 증거물로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서 폭파가 일어났는가? 자, 이게 작년에 그 JTBC가 이 현장을 갔어요. 현장을 갔더니 저렇게, 그죠? 비행기 랜딩 기어가 그쵸 미얀마 바닷가에 버려져 있어요. 저도 보고 왔어요, 저거를. 예, 저거를요, 저거를 저희들이 그 JTBC 기자가 국토부에 가져갔어요. 저 일부 잘라갖고 갔죠. 국토부에다가 검증해달라. 이 보잉 707 건지 검증해달라. 국토부는 당연히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해줘야 되지, 자네를. 국토부가 거절했어요. 우리 못하겠다. 대한항공 가져갔어요, 대한항공. 대한항공 그게 다 있대요. 이 비행기마다 우리 대한항공의 수리 기록소가 있어요. 거기 다 있답니다. 가져가면. 대한항공도 거절했어요. 보잉 거절했어요. 이걸 검증해야 될 그런 모든 부서가 다 거절했어요. 이게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갖다 줘도 지들이 찾아서, 그죠? 해결해야 될 거를 안 해서 우리가 갖다 줘도 우리 안 해, 못 해.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저희들은 억장이 무너져요. 갖다 줘도 안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우리 모른다. 다 끝난 사건이다.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자, 앞으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동체 수색해야 되죠. 그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유골 수습해야 됩니다. 있습니다. 왜? 116명이 한 사람도 오지 않았죠. 그리고 유골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유골은요.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김현희, 저게 이제 동체가 나오고 인양이 되고 재조사하면 그 다음에 김현희 불러야 됩니다. 너 누구냐? 네가 말한 거 다 거짓말이니까 너 재조사하자. 그죠? 그래서 동체가 수색되고 인양되면서 그 다음에, 그죠? 이제 김현희에 관련된 수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규명이 또 돼야 돼요. 진상조사가. 이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지금. 그 다음에 김현희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야죠. 자, 김현희는 누군가?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김현희는 자기가 진술하는 게 아닙니다. 안기부가 써준 무지개 공작. 그죠? 김현희 진술의 핵심이 뭐예요? 딱 하나죠? 자기가 그랬어요. 나는 김정일의 지령을 받고, 칼 88기를 폭발하는 지시를 받고,
응? 내가 그 비행기에 탔다. 그럼 목적이 뭐냐? 김정일이 지정의 목적이 뭐냐? 88 서울 올림픽 방해 공작으로 해서 테러를 하라고 나한테 지시를 내렸다. 그거죠? 근데 그걸 말한 사람이 김현희가 아니에요. 이미 그죠? 무지개 공작에서 12월 2일 날 이미 그게 써 있잖아요. 그죠? 88 서울 올림픽 방해 공작으로 해서 북한이 저지른 테러 사건을 만들어야 됐잖아요. 김현희는 언제부터 입 벌려요? 아까 우리 사회자가 얘기했지. 그죠? 언니 미안해. 언니 미안해 그 날짜가 언제였냐면요. 87년 12월 23일이에요. 무지개 공작은 언제예요? 12월 2일. 김현희가 처음으로 안기부 수사 협조하면서 그죠? 언니 미안해부터 말 터뜨리면서 그죠? 협조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수사에. 그럼 그때부터 나왔으면 그죠? 벌써 22일 전에 한국 안기부는 그죠? 88 올림픽 방해 공작에 의한 사건을 만들었잖아요. 김현희 얘기가 아닙니다. 안기부 만든 대로 김현희는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 해준 거예요. 자, 김현희가 저는요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제가 이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면 김현희가 북한 사람 아닙니까? 이걸 이제 물어요. 북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물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김현희가 이 사건에 어떻게 관련되는가. 그게 핵심이다. 북한 사람 다 테러범이에요? 그죠? 북한 사람 이걸 테러범이에요? 이 사건에 김현희는 어떻게 직접적으로 그죠? 관련이 있는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했는가? 이 사건에 대해서 김현희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걸 물어야지 북한 사람인가 아닌가? 북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북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건 전에는 탈북해서 다른 나라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 그죠? 수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북한 사람이냐? 그러면 칼기 테러범이구나. 이거는 국정원의 논리입니다. 안기부의 논리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김현희가 자기가 북한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실패했어요. 그죠? 완벽히 실패했어요.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그 국민증 있죠? 그죠? 북한 사람들은 17살 때부터요. 주민등록증 번호가 나와요. 국민증이라고 불러요. 그죠? 뭐예요? 자기 기억 못한대. 김현희는요, 내가 이게 텔레비에 언론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예요. 나를 믿어주십시오. 항상 그래요. 나는 이 사건, 칼파를 내가 테러범입니다. 나를 믿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래 믿은 거 좋아. 그럼 네가 그죠? 북한인이라는 그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그죠? 그런 물증을 내봐라. 그 믿어. 근데 내 댓글 하나도 못 내요. 다 실패했어요. 국민증 기억 못합니다. 자기가 노동당원이래. 노동증 기억 못합니다. 제가 거기 그죠? 그 카피한 거 있죠, 그죠? 거기 나오잖아요. 기억 못한대. 왜 기억 못할까요? 저 이렇게 봐요. 만일에 그죠? 김현희가 국민증 번호를 썼잖아요, 그죠? 실제로 수사할 때 자기 국민증 몇 번이라고 썼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방 소통나죠, 그죠? 북한에서 그 국민증 번호 있는 사람이 그죠? 이거 나야. 그렇게 하면 이거 자기 얘기하면 안 돼. 금방 들통나요. 노동당증 똑같아, 그죠? 자기가 노동당증 몇 번 썼어. 북한에서 그죠? 그 번호 있는 사람이 이거 나야. 그 얘가 자기가 그죠? 입증해야 될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분이야. 들통나잖아요. 신원이 금방 밝혀지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못해 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에 엘리트 공작원에 미녀 테러리스트에 온갖 거 다 갖다 붙인 여자가 왜 이게 진짜 중요한 기억 못해 왜? 저도 미국 캔사스에서 제가 4년 살았어요. 그죠? 제가 미국에 4년 있으면서 사목하면서 주민등록증 안 쓰잖아요. 그죠? 한국 주민등록증 안 쓰잖아요. 그죠? 소셜 시큐리티만 쓰지. 저 4년 후에도요. 다 기억해요. 제 주민등록. 그죠? 제 주민등록 다 기억해요. 얘는 한국에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기억을 못 한대, 하나도. 자, 그 다음에요. 야, 이 밑에 게 이게 재밌어요. 요게 뭐냐면요. 한국의 탈북자 홍광철 씨라고 있어요. 홍광철.
홍영철 씨인데 이 한국 탈북자 홍영철 씨가 김현희 수기 고백록 있죠? 나는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6권 썼어요. 그걸 다 읽고 분석했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탈북자가 다 거짓말이라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 홍영철 선생, 저기 노동당, 자기가 노동당이었대. 왜냐면 군 간부였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왔을 때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합신센터에서 다 조사한대요. 그죠? 탈북자들을. 그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 써내야 된대요. 당증 번호, 노동당증, 다 써내야 된대요. 그래서 써냈대요. 이겁니다. 당증 번호 588-7273. 홍영철 씨가. 그죠? 왜냐면요, 한국에 탈북자들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탈북자인지 조선족인지 이걸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알고 있는 번호를 다 써줘야 합동신문센터에서도 그게 탈북자라는 확인해 준대요. 그죠? 일반 탈북자도 이런 걸 다 신원을 입증해 하는데, 이 번호를 가지고. 아니, 그죠? 대한민국의 최고의 큰 사건을 저지른 테러범이 당증 번호도 몰라, 공민증 번호도 몰라. 뭘 아는 게 뭐가 있어, 뭐, 북한에 대해서. 이걸 우리한테 믿으라고 하니, 어떻게 믿어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여권 있죠, 여권. 그죠? 김현희 여권이 있습니다. 김현희가 여권이 있는데 그 여권이 일본 여권이에요. 북한 여권이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2004년도에 발견했어요. 2003년 참여정부 때죠? 그때 국정원이 약간 맛이 갔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얼떨결에 우리한테 여권을 넘겨줬어요. 얼떨결에. 그래서 여권을 우리가 다 사진 찍었어요. 물론 여권을 우리가 다 준 게 아니라 사진 찍도록 했어요. 다 사진 찍었어요. 여권? 김여권을. 또 봤더니 김현희가 이 바그다드에 간 그 일정 여정이 나와요. 요 대한항공을 타기 위해서 바그다드가 출발이 일본 나리타 공항이야. 나리타에서 출국해서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거기서 오스트리아 가서 바그다드까지 가요. 이게 다 있어요. 여권을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한 게 있어요. 김현희가 84년부터 그죠? 그 여권에 보면 그 스탬프 찍은 거 있죠, 그죠? 여권 스탬프 다 나와요. 84년부터 안기부 공작원으로 이미 채용이 됐어요. 그것이 여권상에 다 드러났어요. 이걸 우리의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또 다른 자료를. 어떻든 여권도 조선 여권이, 북조선 여권이 아니에요. 일본 여권으로 나왔어요. 요거를요, 이 여권을 가지고 KBS PD가 일본을 갔어요. 응? 요거 다 사진 일본에서도 맞다. 여기서 출국한 거 맞다. 다 입증해줬어요. 일본 공항 당국에서도요. 그래서 2004년도에 그죠? 김현희 관련된 다큐멘터리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방영했어요. KBS가. 그래서 그 PD가요 1년 했거든요. 1년 했어요. 이쪽에 준비를. 다큐멘터리. 왜냐면 국정원에 그죠? 이 발표문을 뒤집으려니까 꼼꼼하게, 철저하게 팩트 체크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죠? 왜? 나중에 걸리니까 자기가. 딱 해서 딱 2부장을 내놨어요. 김현희의 거짓에 대해서. 딱 내놨어. 이 사람이 자기가, 내가 오늘 방영 끝나고 나면 나는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온갖 걸 내가 이제, 그죠? 다 이제 내가 당할 거다라고 준비하고 있을 때 마음의 준비. 전화 한 통 안 오더래. 국정이 전화 한 통 안 오더래요. 안기부 발표를 다 뒤집어 놨는데도. 뭐냐? 인정한 거죠? 자기들이 공식한테 인정한 거예요, 그 자체가. 이 김현희 여권. 그죠?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김현희거든요. 마유미, M, 하찌야.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출국, 디파티드, 86년 8월 5일이죠. 그죠? 이게 나리따에 나리따. 그죠? 이거는 이제 전예 거. 그죠? 요거 보세요. 요게 맞아요. 요게, 요게 이제 87년. 그죠? 이게 흐뭇하죠? 87년 노벰버 11월 14일. 나리따. 이게 출국입니다. 나리따. 프랑크푸르트 갔어요. 독일로 갔어요. 평양 순환공항이 아니에요. 그 또 한 가지 제가 증거로 제기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김현희 수기를 보면요. 아주 자기가 어디 돌아다녔던 걸 다 기록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는데 오스트리아 항공 플라이트 넘버 몇 번 타고 갔다 이렇게 다 나와요. 김현희가요. 평양 순환공항에서 모스크바 간 거 있죠. 자기가 그렇게 나왔거든. 내가 지령을 받고 순환공항에서 11월 12일 날 순환공항에서 출국해서 모스크바로 가서 모스크바에서 어디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김현희는요. 지가 진짜 범인이라는 거죠. 그죠? 확증해 주려면 순환 고려항공 플라이트 넘버 하고요. 모스크바 간 거. 그죠? 그걸 얘기해야 되잖아. 이건 빠져 있어요. 플라이트 넘버가 없어요. 오스트리아 빈, 유고 간 거 다 있어요. 4개가 다. 근데 이것만 빠져요. 그러니까 김현희는 뭐냐. 정말 북한에서, 그죠? 북한에 관련돼서 입증해야 될 이것들은 핵심적인 증거를 다 빠뜨리고 엉뚱한 것만 다 그냥 써놨어. 엉뚱한 것만.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요, 오스트리아에서 간 거는 우리가 그냥 몰라도 되잖아. 그죠? 진짜 순환공항에서 출발한 거 해줘야 되잖아. 이거는 없어,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황교안이죠, 그죠? 김기춘이죠? 얘들이 개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황교안은요, 김현희 수사검사예요, 검찰 있을 때. 황교안이가 김현희 검사인데, 김현희가, 그죠? 이제 그 수사 받을 때 있죠? 어떻게 했어요? 불구속 기소. 구속 안 해요. 황교안이가 그 다음에 김기춘은 뭐예요? 김현희가 사면 받을 때, 그죠? 검찰총장했어. 황교안이가 그 사면, 응? 저기 노태우한테 저기 올려요. 사면 해달라고. 그럼 이 두 놈이요. 똑같아. 자, 보시, 그죠? 영화, 마이미. 그죠? 영화까지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 영화 어디서 만들었지 아세요? 여기서 만들었어요. 할리우드. 왜냐면 컴퓨터 그래픽을 써야 돼. 그죠? 왜냐면 이게 막 폭파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작품, 할리우드 작품이 이게요. 이게 별짓 다 했어요. 극동방송 찬양의 나루토 진행자. 자, 제가요, 하고 싶은 얘기 더 많지만, 그죠?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좀 쉬푸셨다가, 질의응답하고, 제가 8시에는 끝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 빠뜨렸어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요 좀 자료집을 보실래요? 여기에 17쪽. 요 자료집에 17쪽을 좀 봐주세요. 뒤에 자료집이 있어요, 테이블에. 에, 17쪽에 보시면 1988년도 1월 15일 국정원 칼 858기 사건을 북한 내 테러 공작에 의한 공중폭파 사건 내 내용으로 수사 결과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요. 여기 한가 빠진 게 있어요. 여기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제가. 일주일 후에, 아마 22일일 거예요. 1월 22일 날,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북 제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32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 우리 이북은 이 사건 때문에 그죠? 90년부터 고난의 행군, 식량난, 100명의 아사자, 지금도 대북 제재를 해제달라고 요구하는 게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지금 이 요원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요, 북한 쪽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예요. 이게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 116명의 이 탑승제 가족들도 억울하지만 북에서는요, 전쟁이었어요. 전쟁. 그죠? 보이지 않는 전쟁. 그러니까 이게 북도 민족 전체가 이 사건 때문에, 그죠? 전두환이 자작한 이 사건 때문에 그들도 입은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거예요. 미국에 의해서도 같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남측에서는 남한 전두환 정권은 노태우를 13대 대통령 선거에 그죠? 이용해 먹기 위해서 이 사건이 필요했고, 미국에서는 이 사건을 알고 있었죠. 사전에. 그죠? 다 이게 공유됩니다. 미국하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주한 미국 대사가 제임스 릴리입니다. 릴리가 CIA 출신이에요. 이미 다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건을 기다렸다는 듯이 딱 발표가 나자마자 일주일 후에 레이건이가 북한 테러 지원국 이익을 공유합니다. 일본 기가 막히죠. 대북 제재 딱 터뜨리니까 어때요? 일본에서도 오케이. 우리도 그래서 일본도 대북 제재에 가요. 똑같이. 그래서 이게 한미일이요, 철저히 공작을 하면서 같이 이익을 공유하면서 이 사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시켰잖아요. 그죠? 우리 했잖아요. 일본이. 저는 지금 이 사건,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한미일 공조가 깨져야 됩니다. 이놈들이요, 같이 물려다니면요, 항상 북한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공깃돌 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북한을 압박하는 게 이놈들의, 그죠? 이게 이놈들의 동맹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깨져야 돼요. 일단 한국과 일본부터 동맹이 깨져야 돼요. 이게 깨지면요, 미국에서는 헷갈려요. 이놈을 좋아하든지 이놈을 좋아할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삼각관계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이 사건에 지금 이 사건, 이 칼기 사건이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사건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2월 16일부터 2월 17일 있죠. 유엔에서 이 사건을 다뤘어요. 다뤘는데 유엔에서 어떻게 다뤘냐? 대북 규탄 결의안을 상정했어요. 이걸 가지고 북한이 테러 지원국이니까 북한이 테러했으니까 북한을 규탄하자라는 결의안이 올라갔는데 유럽 국가가 근데 한국 정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증거물이 하나도 없다. 김현희 저 한 사람 갖고 무슨 얘기를 해? 그래서 이게 규탄 결의안이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유엔에서는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부결시켰어요. 한국에서만 요란 법석 떨었지 다른 나라에서는 믿지도 않았어요. 이게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저희들은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제 어떤 그 선생님 한 분이 제가 아까 설명에다 말한 거 있죠, 그죠? 그 잔해에서 구멍이 뻥뻥뻥 났다는 거 있죠, 그죠? 그거 내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요걸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제가 그 폭약 전문가가 그 사진을 보고 분석을 했어요, 저희들에게. 이분이 공학 박사입니다. 경찰 출신. 한국에서. 그분이 어떻게 분석했냐면, 이 비행기 그 랜딩기에, 그죠? 막 이 구멍이 막 나는 것은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80년대가 전두환 시기 아닙니까? 그죠? 그 정권. 전두환 시기 때는요, 주로 이런 폭파 사건, 자작 폭파, 자작극이죠. 정부가 이제 전두환 때는요, 항상 때만 되면요, 자작 폭발을 많이 해요. 김포광 사건도 그렇고. 전부 쓴 폭약이요, 크레모아랍니다. 크레모아.
여러분들 크레모아 찾아보세요 이따가 그죠? 크레모아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우리 휴전선 같은 데 있죠, 그죠? 거기서 이제 주로 저기 많이 거기다 설치했는데, 그죠? 설치했는데 크레모아는 옛날 60년대 베트남전, 월남전에서 많이 사용했어요. 그거는 그 안에 크레모아는 그죠? 딱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앞으로 이 볼 베어링, 그죠? 볼 베어링이 700개가 동시에 나가버려요. 이게 800m까지 갑니다.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이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요, 적군을 일개 중대를 해요. 그죠?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폭탄이에요, 그게. 근데 전두환 정권 때는 주로 사용했던 폭약, 어떤 그런 자작극, 이 모든 게 다 크레모아를 썼대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게 볼 베어링이죠? 그 볼 베어링이 어떤 강한 철까지 다 들어가요. 그게 다 박혀요. 그렇게 폭발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죠? 그게 그분 얘기로는 그 구멍이 뽕뽕뽕 난 거는 크레모아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동체만 건지면 그 밑에 화물칸에서 크레모아에 의한 폭파, 이 흔적이 나올 거라는 거야. 그죠? 그걸 찾자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인양을 하고, 수색을 하고, 인양을 하고, 재조사하면,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 팀들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들 대책위에 항공기 사고 전문가, 파일럿들, 이제 폭약 전문가, 항공 관련 전부 우리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수색만 들어가면 그분들이 민관, 정부와 민간인들이 같이 합동으로 우리들이 이제 조사단을 구성해서 지금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짓말. 이제 뭐 질문 있으면 궁금한 거죠. 여러 많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다른 거라도 오늘 강의가 아니더라도 혹시 그죠? 요게 연관된 활기에 관련된 궁금한 거 평소에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앞에 115명이라고 원래 그랬는데 최근에 116명. 네, 한 명이 늘어났어요. 아, 한 명이 늘어난 게 아니라 합산을 잘못했어. 정부가.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냥 엉터리로 이제 막 합산을 잘못했어. 늘어난 사람 없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 아, 예, 그래요. 그것도 참 중요한 건데, 사실은 제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이제 오늘 강연 마치면 내일 아침 일찍 이제 다시 차를 가지고 또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번에 가는 길에 시라큐스 대학을 가려고 그래요. 시라큐스 대학. 뉴욕주 북부에 있는 시라큐스 대학. 왜 가냐면 그 시라큐스 대학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시라큐스 대학의 페남, 옛날, 지금 없어졌어요. 페남 103기 추모관, 기록관이 있어요. 거기 제가 들리고. 왜냐면요, 페남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가장 유사한 사건이에요. 이 페남은 그 옛날 펜 아메리카 그 항공인데 이게 그 스코틀랜드 공항 상공에서 이게 폭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FAA 그러니까 연방조사국, 항공조사국, 그다음에 FBI 이게 다 가서 3년 동안 그죠? 이 페남의 동체를 다 수색했어요. 이게 그죠? 한 몇 마일까지 갔었대죠? 80마일까지 그죠? 떨어진 잔해를 다 수거해서 90%까지 복원시켰어요. 잔해를. 그리고서 이제 이게 어떤 사고인지 어떤 원인인지를 그걸 3년 동안 그 수색과 조사를 통해서 해서 나중에 밝혀냈죠. 그래서 리비아의 어떤 테러범이 이걸 폭파시켰다. 그죠? 거기에 동원된 수색과 조사에 동원된 3,000명이에요. 미국, 그죠? 그다음에 영국, 스코틀랜드 3개국이 합동으로 마지막까지 조사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밝혀낸 거예요. 비교가 되죠? 우리는 열흘. 그죠? 동체도 못 찾았는데 발표해. 맞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왜 페남을 제가 가냐면 이번에 페남 거기 시라큐스 대학에 그 학생들과 교직원 한 50여 명이 그 페남 이 비행기 탑승했다가 희생대에서 거기 추모관이 있다고 해서 가서 제가 자료도 얻어내고 거기 또 관련 교수가 있대요. 그분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페남은요 거기에 탑승한 외국인들이 10개 이상의 나라가 탑승했어요. 탑승객들이요. 국적이. 우리 거 보세요. 다 우리 노동자들이야. 그죠? 맨 뒤에 있죠? 다 노동자들이야. 현대, 대우, 한진, 다 노동자들이야. 딱 두 사람이 외국인이죠? 인도 사람. 두 사람 외국인인데 해외 노선은요. 특히 돌아올 때 외국 사람들이 많이 타는 거예요. 60대 40이래요, 보통. 응? 국내 60, 외국인 40이에요. 근데 우리 사건은요. 다 우리 내국이냐. 어떻게 외국인이 안 태웠어? 그 이유가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보가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해요. 아들이야. 신부님, 내가 군산 삽니다.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바그다드, 그 당시 80년대 아버지가 바그다드 현대건설로 갔는데 현대건설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직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저기 단체로 다 티켓팅을 했다. 그래서 다 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사가 다 하는 거야. ML을, 계약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앞으로 4달 더 있어야 된대. 계약 기간이. 일도 안 끝났는데 다 티켓팅 해버린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회사가, 그죠? 회사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날 일 끝나고 바그다드 공항 돌아가는 길에 트래픽 잼이 걸린 거야. 못한 거야, 이 비행기를. 그 나중에 이 사건이 이렇게 난 걸 알고 집에 들어와서 자식들한테 야, 내가 저거 타고 죽을 뻔했다. 그지? 일은 계약 기간도 안 끝난 사람 막 태운 거야. 아버지 때문에 인도 사람 하나 죽었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한 사람은요. 이제 우리 여자분이 부인이에요, 부인. 부인은 자기 남편이 아부다비에 한진중공업으로 파견 나갔는데 이제 속보가 뜨더래요. TV에 그날 11월 29일 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설거지 하다가 애기들 다 어리고 설거지 하고 있는데 쭉 틀었는데 이 사람이 대한항공 858이 실종됐어? 에이, 우리 남편은 아니야. 왜? 자기 남편은 1년 계약하고 왔는데 여기가 10개월째 돼. 그러니까 2달 후에 와야 돼. 근데 저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친구들이. 야, 네 남편 이름 있어. 아이, 우리 남편 2달 후에 와야 되는데 이름 봐. 그 나중에 그 다음날 회사에 전화했더니 남편이 이 비행기 탄 거야. 계약 기간도 끝나지 않는 사람을 다 태웠어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단체로다가 미리 티켓팅 했다는 게 뭐예요? 외국인들을 태우지 않으려고. 그지? 미리 다 좌석도 만들어 놓고 미리 다 예약을 해버린 거예요. 미리 다. 왜? 외국인들이, 그죠? 이 비행기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한국인들만, 그것도 노동자들만, 회사가요, 현대건설이 제일 많아요. 그 당시 누가 사장했어요? 이명박이요. 명박이 현대건설 사장했어요, 그 당시에. 현대건설 제일 많아요. 56명이 몇 명이에요? 다 단체 티켓이. 왜? 이 사건을, 그죠? 만들려고 하니까 미국이나, 그죠? 어떤 유럽 국가의 사람들 탔어 봐. 이거 이렇게 사고 수색하면, 그죠? 이렇게 사고 조사하면 그 사람들 안 받아들이잖아요. 난리가 나잖아. 이거 뭐냐? 국내인들만, 그것도 노동자들만 주로 싹을 태우는 거예요. 이게 다 이미 철저히 회사하고 대한항공하고 정부하고 같이 철저히 다 계획된 거예요. 왜? 여러분 보십시오. 전두환이가 87년 11월, 그죠? 그 대선 때 지가 정권 뺏겨봐요. 전두환이는 끝장나잖아요. 그죠? 얘는 87년에요. 무조건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조직을 다 가동시킨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래요. 그러면 폭탄 누가 설치했냐, 그죠?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김현희는 아닙니다. 김현희는 완전히 얘가 만든 건 다 이미 끝난 거니까 아닌데, 그럼 누구냐? 여기 된 거지 우리가 의문이 들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80년도에 치안본부, 그때는 치안본부예요. 경찰청이 아니고 80년도에 치안본부에 경찰에 입사하신 박사분이 2004년부터 저희들하고 결합했어요. 도와주겠다고. 그분이 치안본부 총포류 화학의 담당 경찰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테러 사건, 폭파 사건 나면 이 사람이 가서 감식하는 거야. 이 양반이 86년도 김포공항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죠? 아시안 게임 전에 김포공항에서 9월 달에요. 쓰레기통 폭파가 돼가고 그때 한 18명 죽고 50몇 명 부상당했어요. 86년 9월 달에. 이 양반이 그거 감식한 사람이에요. 딱 감식하러 갔더니, 그때 처음에 그 강서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아니, 이 양반한테, 그죠? 과장님, 지금, 김포항, 그래서 폭파 사건이 있는데, 지금 와서 이 사람이 가기 전에, 거기 현장 다 폴리스 라인 치고, 청소하지 말고, 현장 보존해. 내가 바로 달려가. 20분에 갔대요. 딱 갔더니, 이미 청소가 다 돼 있어. 소방차가 와 있대, 소방차가. 물청소 싹 하고 청소 다 해놓고, 야, 이거 누가 했어? 봤더니, 보안사 있죠, 보안사. 보안사 대령 2명이 저쪽 서 있더래요. 얘들이 다 시킨 거야. 청소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이제 폭파된 쓰레기통을 가서 봤대요. 다행히 거기는 거의 그대로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딱 봤더니, 폭탄, 신관, 이게 다 보인 거야. 크레모아로 이 짓을 한 거야. 그 사람이, 왜냐면 그때 사람들이 시체에서 베아링이 나왔어요. 시체에서. 부검했더니. 베아링이 나온 거예요. 크레모아뿐이 없대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요. 화가 나갖고. 어떤 새끼가 크레모아 여기다 설치했어. 그랬더니 그 대령 2명이 도망가더래요. 어? 걸린 거야, 이제 말하자면, 그죠? 이거를 이용해서 북한 테러범이 와서, 그죠? 이렇게,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그죠? 이 방해 공작 했다고 그러지, 이걸 사건을 만들려고 했는데, 걸린 거야, 경찰한테. 또 이 양반이 순수했어. 그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죠? 초임제 경찰이니까, 그러니까 막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보안사들이 난리가 난 거야. 대령들이. 그래서 청와대에 전화를 하더래요, 얘들이. 딱 이제 여기 끝나고, 감식 대충 끝나고 갔더니, 그 밑에 있는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전화가 왔더래. 이 사람한테. 야, 너 올라와. 조인트를 까면서, 야, 이 자식아. 너 거기서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그죠? 정부가 지금 이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걸렸잖아, 경찰한테. 그러니까 이놈들이 지금 난리가 나는. 그래서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고 강민창에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빨간 줄이 걸렸대. 승진이 안 된대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 생활 10년 하다가 나왔어요. 삼성 레미안 가갖고 지하 파는 폭약만 전문을 하다가 지금 벤처기업 차렸는데 이분이 2004년도에 우리랑 결합했어요. 내가 도와주겠다고. 시모님, 이 사건은요. 일단 김현희 그는 다 거짓말이고 이 사건은 당시 보안사 김포공항 팀이 있대요. 그 말 하는 전날. 보안사 김포공항 팀에 의해서 1986년도에 김포공항 사건 저지르고 거기서 걸렸잖아요. 그죠? 완전 범죄하려면 해외 나가야 돼. 국내에선 걸리게 돼 있어. 그래서 이놈들이 우리 사건에 해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이거는 모르잖아. 여기 사건에 이놈들이 투입이 돼서 이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나 라고 이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아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동체를 건지려는 이유가 그죠?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폭파의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아서
지금 그 작업을 지금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예, 그거까지 말씀. 또 다른 분 또 궁금한 거. 예, 예, 우리 앞에 우리 선생님. 예, 지금 동체를 찾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뭐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동체를 찾아내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아, 지금 사실은 이제 그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천만다행인 게요. 수심이 낮아요. 이게 동체 수색은요. 수심에 따라서 그죠? 거기에 따른 어떤 장비라든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수심이 50m면요. 지금 그 수색 전문가들 우리 좀 있는데 그분들에 의하면은 큰 돈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요새 장비들 있죠. 소나, 사이드 스캔 소나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수중 저기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어군 탐지기 이게 몇 가지 동원되면요. 일단은 이 지금 어부들이 건진 그 지역에 넣으면은 어느 정도 그죠? 그게 이제 판명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그걸 가서 확인하면 돼요. 그게 수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억 정도에서는 지금 가능하다고 이게 저게 됐어요. 분석이 나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또 뒤에. 대한항공이 관여가 됐다고 하시니까 네. 그 관여라는 정도가 크겠죠. 대한항공이 네. 관여가 됐다고 네. 하는데 대한항공이 관여를 했다면 얼마나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강제적으로 한 것인지 또 관여한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추가서 폭발물을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대한항공 회장한테 우리가 이 일을 할 것이니까 좀 도와주시오 하고 뭐 암묵적인 부분을 성나가다고 숨어서 했다든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한항공 오너가 누구였고 그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사건의 대한항공의 관여 정도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나중에 보험 얘기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그죠? 이걸 했는지 강압해서 그건 몰라요 저도. 그죠? 그건 대한항공이만 아는 거니까. 그리고 이미 조중훈이나 조중건 그 당시 때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조영아도 죽었으니까. 걔들만 아는 거예요. 그죠? 일부 핵심 팀만 몰라. 그 대신에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 그죠? 자, 보시죠, 여러분들. 이 사건이 11월 29일 날 나죠. 87년. 11월 29일 날 사건 나자마자 1시간 후에 조중건 사장이야. 조중훈이가 회장이고요. 조중건이가요. 일본 언론하고 인터뷰합니다. 그게 나와요. 일본 언론하고. 뭐라고 했어요? 북한 테러야. 조중건이 이미 얘기해요. 일본 애들. 11월 29일 날 사건 나자마자. 이게 이미 대한항공은 사전에 왜 안기부에서는요 지들이 먼저 그죠 폭발 얘기해봐 냄새가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냐 대한항공한테 밀어요 니들이 먼저 해줘 그래서 11월 29일 날 조중건이가 먼저 그죠 테러다 폭파다 그 다음날 조중훈이가 미얀마 랑군 그 다음날 달려가요 미얀마 랑군 공항에 거기서 내리자마자 바로 기자들 불러다 놓고 이것은 불순 세력에 의한 테러 폭파다. 이미 대한항공이 먼저다. 먼저 선도적으로 다 얘기해. 그러면서 그때 전두환이가 받아서 이건 북한에 의한 테러 폭파다. 그러니까 이미 대한항공하고 사전에 그죠? 공모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어요. 그리고 보험료 있죠? 보험료는 안 줬습니다. 보상금을 줬어요. 보상금이라서 위로금을 말해요. 한마디로 그죠? 보상금. 보험료는요. 그 사고기 그 회사가 그죠? 그 보험 청구해야 돼요. 근데 이 보험은 1차 보험은 저기 어디죠? 동양화재. 동양화재가 그 대한항공 한진그룹이에요. 1차 보험은 동양화재 들고 그다음에 그 동양화재가 2차 보험을 들어요. 영국 로이드 보험, 국제보험. 그래서 우리가 대한항공에다가 얘기했어요. 너희들 보험금 청구한 거 그거 다 자료 달라. 안 줘요. 2004년도에 우리가 요구했는데 안 줘. 지금까지 안 줘요. 이번에 또 했는데 안 줘. 보험금을 안 줬습니다. 왜 보험금을 안 줘요? 보험사는요 실사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정부가 발표해도 자기들 별도로 왜 돈을 지급하려면 철저한 실사를 해야, 그죠? 서베이를 해야 돈을 지급하는 거지. 영국 보험회사에서 보험 실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뭐냐, 그죠? 우리 가족들한테 7,900만 원 줬거든요. 한 가족들마다.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당시에 80년대에는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것도 7,900만 원을 한 사람씩 주는데 곱하기 116명 하면은 한 90몇 억 나와요. 95억 나와요. 당시에 현금을, 그죠? 이 2주 동안에 다 줘요. 2주 동안에. 현금을 96억, 100억을 갖고 있는 데가 없었대요. 우리나라 기업이. 아무리 큰 기업도. 근데 2주 동안 현금만 줬거든요. 대한항공 돈 아닙니다. 그게 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생각해보죠. 아니, 사건을 지들이 저질러 놓고 왜 기업이죠? 지들이 왜 손해봐? 그래서 제가 우리 보험관이게 된 그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모님, 아니 대한항공이 왜 지들 손해보면서, 그지? 지들 비행기도 지금 떨어졌고 없어졌고 여기도 돈 줘야 되고 그걸 지들이 해. 자, 정부 돈이에요. 정부 돈. 안 기부 돈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그죠? 정부와 대한항공이 한 몸송이 돼갖고 같이 움직이는 같이.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의 관여는 그죠? 정부랑 그냥 같이. 그리고 이 합동조사단이 있었죠. 그죠? 아까 30일 합동조사단이 나가잖아요. 그죠? 태국으로. 이때 합동조사단 명단을 보면은요, 대한항공 직원이 총 25명이 나가요. 합동조사단 단원으로. 대한항공 직원이 18명이야. 사고에 책임을 진 항공사는요, 조사단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놈들이 가해자 하는데, 그놈들이 항공보안 제대로 안 하고, 그죠? 그 사람들 책임지려는 놈들이 왜 18명이 거기에 조사단에 들어가, 지들이 왜 들어가요? 이거는 합동조사단 구성문 자체부터가 이미 대한항공하고 정부랑 같이 움직였어요. 이게 증거인멸 다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조중훈이가 랑군 공항에 갔잖아요. 랑군 갔거든. 랑군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랑군 관제탑에서요, 조중훈한테 그 라디오 컨택이라는, 그죠? 관제탑 녹음된 거 이걸 줘요. 조중훈한테 줘요. 조중훈이가 들어와서 없애버려. 없애버렸어요. 얘들은 증거인멸에 철저히 했어요. 대한항공이. 이 사건 진상 조사 다 방해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저는 같은 공범으로 보고, 나중에 우리가 이 동체에서 나오죠? 우리 대한항공 고발할 겁니다. 대한항공 고발할 겁니다. 이놈들이 제일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일 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저희들이 국정원, 대한항공 여기 관련된 애들 다 우리가 지금 변호사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다 고발할 겁니다. 국토부도 마찬가지로. 국토부도 우리 안 봐줍니다. 지금 김현미도 다 고발할 거예요. 지금 김현미가 이러면 안 돼. 김현미가 수색해야 돼요. 자기들이 안 했으면 안 하잖아. 다 고발도 해야 해요. 철저히 우리가 다 할 겁니다. 법적인 책임 물을 겁니다. 예, 뭐 한 두 분만. 예, 우리. 아까 네, 프로파일 사건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미국과 미국도 알고, 아니 미국이 알지 않고 일어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안보, 그다음에 정부도 알고, 결국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 코리안 에어라인 858 말고 한 5년 전에, 보다 5년 전에 그 1983년에 007. 맞습니다. 러시아 살린에서. 저는 그때 태풍급이 저는 클래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텀테이프를 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제가 텀테이프를 쓰면서 미국에 있는 네이션지가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근데 해보니까 결국 결론은 미국이 한 거예요. 오케이. 제가 조사한 건 그랬어요. 하지만 그 당시 칼이 이 노선을 좀 벗어났죠. 맞아요. 그럼요. 맞죠. 경축시켰죠. 보면은 소련이 잘못한 것에 대해 결국은 보면은 미국이 유도했어요. 미국이 그런 건데 이런 지금 그 항공 사건들이 보니까 그 전에 83년 전에 또 5년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서 파티가 또 5년 만에 일어났네.
아, 5년마다 그러네요. 재미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여기 지금 대선이고 88년에 맞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예,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다 이렇게 더 깊이 백그라운드에. 미국이 예. 알고 있고 예. 미국이 왜 갑자기 칼비가 이거 로드를 바꿨겠어요. 뭐가 뭐 어떻게 원래 가는 노선에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뒤에서 모든 것을 알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그거 하나 질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정말 어려운 과정 17년 동안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해오셔서 오늘 이 시점에 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신부님께서는 캐톨릭이세요. 예. 캐톨릭으로서 진짜 이 뭐 전적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쭉 해오셨는데 혹시 아까 뭐 시민단체들의 도움을 요청했고 여러 단체들 요청했는데 노노 했어요. 네. 혹시 그 중에 여기 개신교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여기 희생자들 중에 우리 한국에 뭐 캐톨릭보다도 우리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아마 우리 신부님께서도 혹시 개신교 그럼요. 해보셨을 그럼요. 예, 맞습니다. 동작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요.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죠. 지금 이거 시간이 있어요. 우선은 미국 관련된 뭐냐면 이제 그 안기부 국정원. 내 2003년도에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국정원 직원 2명이 왔어요. 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나를 찾아와서 손 떼라.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너들 날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한다. 근데 우리 제 선배 신부님,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또 이 사회운동한 신부님이 있어요. 그 신부님이 찾아갔어요. 국정원의 간부들이. 그래서 뭐라 했냐면 신부님하고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신부님, 그 양반이 원로 신부님이에요. 지금도. 신부님, 우리 안기부는 이 비행기를 폭파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은 머릿속에서 그럼 이게 CIA 작품이라 했대요. 근데 이게 안 맞아요. 뭐냐면요. 저는 봐요. CIA는요. 그죠? CIA는 이 사건에 지시를 내리거나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CIA는 뭐냐면요. 일단은 안기부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이 사건의 결과에 따른 그 이익을 그죠?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이것을 지시하거나 하는 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나는 아까 그 폭파 전문가 경찰 있죠? 그 양반 얘기가 맞는 거예요. 뭐냐? 얘들이 안기부 애들이 뉘앙스가 뭐냐? 군이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폭파를 안기부가 우리는 정보기관이지 폭파를 실행하는 건 아닙니다라는 건 뭐냐? 군이 움직였다는 얘기 뉘앙스를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저는 CIA는 나중에 결과를 따먹는 미국은 그렇게 갔다고.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 우리 목사님이죠? 기독교. 근데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는요. 목사님들이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해요. 또 제 페이스북 친구도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은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들 그러니까 신부님들도 비슷하지만 목사님들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멀리서 그죠? 직접적으로 개입은 안 하려고 그래. 예. 그 멀리서 그냥 신부님 수고하십니다. 이런 응원 정도 해주시는데 직접적으로 찬양하면은 거의 없어요. 제가 몇 분 찾아갔어요, 솔직히.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찾아갔어요. 근데 다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해주려고 했다가 나중에 전화가 와요. 신부님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그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재 개신교 쪽에서는 이제 저는 그래요. 지금 뭐 잘하나 못하나 떠나서 우리가요 동체만 끌어올리면 다 붙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죠? 현재 상황에서 뭘 해달라면 안 보이니까 그죠? 뭔가 성과가 없으니까 안 하지. 나중에 이게 뭐가 나오면 그죠? 뭐 불교든 개신교 천주교든 다 붙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